55세. 많은 분들이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5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사춘기를 기억하시나요? 10대 시절, 우리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55세 이후의 두 번째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에서, 부모 역할에서, 그리고 각종 사회적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기죠. 자식들은 이제 장성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24시간 케어가 필요 없습니다. 치열했던 사회적 경쟁에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자유가 많은 분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진 건가?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내 존재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의 성공이나 통장의 잔고만으로 결정된다고요. 물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율성. 이것이 진짜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에게 줄 손뜨개 작품을 만들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도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 전화만 기다리고 몸이 아프다며 병원만 다니고 새로운 시도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의 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분이 더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차이는 바로 태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가지 기둥을 세우려 합니다. 이 기둥들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체의 자립. 두 번째, 관계의 미학. 세 번째, 경제의 품격. 네 번째, 지적 유연성. 다섯 번째, 정서적 안정. 여섯 번째, 영적 성숙.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튼튼해도 도움이 되지만 6개가 모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있어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최고급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내 발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5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쉽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 번 빠진 근육을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평평한 길에서도 휘청거리게 되죠. 둘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셋째, 넘어지면 뼈가 약해서 골절이 됩니다. 넷째, 골절 후 회복 기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면서 근육이 더욱 빠집니다. 다섯째, 악순환이 시작되어 결국 거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걷는 신체 쇠약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번 이 길에 들어서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여행을 마음껏 가는 것?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훨씬 더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가는 것.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것. 아침에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몇 살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다만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거창한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까치발 들기. 양치질할 때, 설거지할 때 까치발을 들어보세요. 10초만 버티고 내려오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순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 발로 서기.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발로 3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벽을 잡고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고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10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이 튼튼해야 계단을 오르고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절반만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기동성이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여러분이 저축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산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확실한 투자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꼭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 계란, 생선도 좋습니다. 몸이 독립적이어야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존엄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편하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그들이 잘 되면 우리도 행복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 어떤가요? 자식들은 자기 삶으로 바쁩니다. 직장 일, 육아, 부부관계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얘들은 왜 연락이 없지? 서운함이 쌓입니다.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에는 기쁜 마음 반, 부담스러운 마음 반입니다. 내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자식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노후일까요? 이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이제 손님입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그만인 귀한 손님으로 대하세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하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차지하고 있던 그 큰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나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입니다. 글쎄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식들 잘 되는 것 보는 게 낙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확실한 취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수채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림 수업에 가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전국의 명산을 다 돌아보는 게 목표예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 한 달에 5권은 꼭 읽어요. 이런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자식들 연락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두렵고 어색해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의 즐거움을 되살려라.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바느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동네 문화센터를 활용하라. 요즘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엽니다. 요가, 서예, 노래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올해 안에 악기 하나를 배워서 손주 앞에서 연주해 보겠다. 6개월 안에 OKG 감량하고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겠다. 내년 봄에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세계가 확실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어 하는 멋진 어른이 되죠.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어제 그림 전시회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산악회 사람들이랑 지리산 다녀왔지. 다음 달엔 설악산 갈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진정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자녀의 연락 횟수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효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아들 집 장만할 때 5천 써줬어. 딸 사업 자금으로 3천 보탰지. 손주들 교육비 매달 100만 원씩 대주고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다 내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의 경제력은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집이 10채 있어도 자식 명의로 되어 있고 월세를 자식들이 관리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단돈 50만 원이라도 매달 내 이름의 통장에 들어오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돈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나쁘거나 불우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경제적 독립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더라도 생활비를 일부라도 낼 수 있다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효도 받으면 되지. 이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물론 효도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내 노후 자금을 미리 써버리는 것은 도박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 실업의 위험.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입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을 명확히 분리하라.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이 있다면 그중 1억 5천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노후 생존 자금으로 묶어두세요.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자식을 돕고 싶다면 돕되 그 이상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째, 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라.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한번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매달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만드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축, 이자 등을 합쳐서요. 셋째, 명예 이전은 신중히 하라.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자식 명의로 해뒀어요.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평생 모은 재산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의는 가능한 한 끝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하세요.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공부하라.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엄마, 나 급하게 돈 필요해. 계좌로 보내줘. 이런 문자 한 통에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금융 거래는 반드시 대면으로 하세요. 급하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출처 불명의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다섯째,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라. 가계부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큰돈이 나갈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1월 15일 병원비 30만 원, 2월 3일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이 어디로 갔지? 하는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내 지갑에 있을 때 권위가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손주에게 용돈을 줄지 말지, 친구 생일 선물로 뭘 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존엄성을 만듭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남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사도 돼? 병원 가도 돼? 친구 만나러 가도 돼? 이렇게 허락을 구하며 사는 삶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의 주인일 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경제적 독립이고 품격 있는 노후의 기본입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죠?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없고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합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기차표 사는 것조차 복잡해졌습니다. 난 기계 몰라.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그만큼 좁아집니다. 갈 수 있는 식당이 줄어들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들수록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거 못 배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젊을 때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외우고 시험 보는 식의 공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볼 것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세상을 즐기기 위한 공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두려워 말고 친구 삼아라. 스마트폰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눌러서 이상한데 돈 나가면 어떡해? 내 정보가 해킹당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똑똑합니다.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만 검색창에 쳐도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손주와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 얼굴, 예쁜 꽃, 맛있는 음식, 사진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세요? 하며 깜짝 놀랄 겁니다. 문자보다 카카오톡이 편합니다. 무료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여러 명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길찾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쓰면 모르는 곳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 식당까지 어떻게 가요? 하고 물어볼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도 자꾸 잘못 눌러서 원하는 화면이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좀 버벅거리면 어떻습니까?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나는 못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배울 뿐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으니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EBS에서 무료로 좋은 강의를 많이 제공합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간단한 영어 회화라도 배워보세요. 헐로, thank you, how much? 이 정도만 해도 여행이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평생 한번 악기를 배워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우쿨렐레는 배우기 쉽고 가볍습니다. 하모니카도 좋습니다. 6개월만 연습하면 간단한 동요는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다. 결혼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두면 손주들에게 큰 유산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대화 주제가 다릅니다.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다음엔 저것도 해볼까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어르신과 대화하면 젊은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다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요즘 젊은 것들은 옛날이 좋았지. 나는 늙어서 안 돼. 이런 말만 하면 아무도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꾸로 돌립니다. 오늘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채우기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넓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아름답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집을 보세요. 젊을 때 모았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것들,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것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물건을 버리면 집이 넓어집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청소도 쉬워지고 필요한 것을 찾기도 쉬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형제가 유산 분배를 불공평하게 했어.
친구가 배신했어. 남편 아내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이런 원망과 미움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나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미움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내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6가지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신체의 자립 마이너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고, 내 힘으로 사는 것. 둘째, 관계의 미학 마이너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가지는 것. 셋째, 경제의 풍경 작은 돈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유지하기. 넷째, 지적 유연성 호기심을 잃지 않고 평생 배우는 자세. 다섯째, 정서적 안정 미움을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기. 여섯째, 영적 성숙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더 빛나게 살기. 이 6개의 기둥이 모두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품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의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분들이 이미 멋진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